네, 그럼 19년 만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윤경 기자, 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7개 요구사항까지 걸었습니다. 네. 핵심 쟁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그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적어도 환자 5명까지만 돌볼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는 겁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논문을 보면은 국내 상급 종합병원에선 간호사 한 명이 9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간호사 한 명이 환자 5명까지, 호주 등에서는 환자 4명에서 6명까지 맡게 하는 것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욕창사고, 낙상사고, 감염사고, 각종 의료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의 66%가 이직을 고려하고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시행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행률이 29%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이 토사구팽을 당했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21년에 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했던 구의 노정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란 단서가 붙긴 했습니다만은 노조의 파업에 계속해서 강경 입장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예,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노조가 주장하는 정책적인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에는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환자 중증도가 높은 대형 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다만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노조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예,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사실 이제 중요한 수술들을 의사한다고 치더라도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거의 모든 일을 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제 보내드린 대로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었거든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이제 파업을 앞두고 일부 병원에서 수술을 취소하고 또 입원 환자를 퇴원시킨 경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런 진료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만 노조는 파업 기간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이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파업에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5개 병원이 내부 노사 교섭 상황과 다른 노조 소속 등의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노조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현 정부가 이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보였던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시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꼽았는데, 근데 의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좀 전향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인규 기자 수고했습니다.